개경 궁궐과 종교시설의 변화. 자, 그러면 왕관섭기 개경, 고려말 개경이잖아요. 개경으로 환도해서 어떻게 이제 궁궐과 종교시설은 편제되는가 이런 것들 한번 보죠. 자, 개경은 예전처럼 황제국 체제 시설을 복구하여 운영할 수는 없어요. 옛날에 황제국 체제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 예전의 모습은 일부만 재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몽골 제국 문화의 영향으로 또 새로 생겨난 것들도 있는 거죠. 다음 질문을 보고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몽골을 여행해 여행기를 남긴 이탈리아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마르코 폴로입니다. 자, 개경 환도 후의 궁궐의 변화를 보면, 왕은 제상궁, 남상궁, 이렇게 사판궁 이런 데 거처하고 정물을 봤어요. 이 위치에 대해서는 굳이 여러분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평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지. 남상궁은 이제 하여튼 남상궁도 개경 십자거리 근처에 있습니다. 자남산이라는데, 자남산. 그 다음에 봉궐은 이제 주요 의례를 거행한 장소죠. 근데 황성은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봉궐은 이제 의례 장소로 사용되는 거예요. 거처보다. 그 다음에 제국대장공주가 아주 자기의 궁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원래 죽판궁, 개경 중심부 흑천이라고 하는데 흐르는 그 근처인데, 여기 죽판궁, 이걸 경성궁이라고 했는데, 정전은 원성전이고. 근데 여기는 몽골의 천막궁정이라고 하는, 궁녀까지 지어졌다, 궁녀. 몽골 사람들은 초원에 이런 둥그런 천막 같은 거를 짓죠. 그리고 제상궁은 이제 철거돼서 큰 사찰 5개 수리하는데 또 사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본궐하고 왕의 거처가 좀 따로 노는 거죠. 이제 몽골 간섭기의 고려 말에는. 자, 제국대장공주는 또 궁궐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쿠벨라이 칸의 딸이라서 그런지. 원래 죽판궁에 자리 잡았었는데, 그래서 은경궁인데, 은경궁을 계속 증축을 하는 거예요. 새로 막 건축. 여긴 또 한병루라는 아주 큰 고층 건물이 들어섰답니다. 그런 가운데 민가 300여호를 철거하기도 하고, 제목 벌채 과정에서 장정들이 또 죽고, 그러니까 관우서, 여기 요새 같으면 기상청이죠. 관우서 이런 데서 건축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해서 했어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높은 건물 지으면 안 됩니다. 반대했지만, 강행, 제국대장궁을 몽골 여인인데, 몽골 공주. 그래서 높은 건물을 짓기를 감행했어요. 그래서 3층가까지, 3층 하면 우루라고 해야 되는데, 몽골은 누가 각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경궁이 이제 새로운 중심지가 또 돼요. 은경궁은, 여기 또 왕의 거처까지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돼요. 은경궁에. 왕의 거처인 대전까지 마련되면서, 이름도 이제 순양궁으로 바뀌어요. 순양궁. 그래서 왕궁이면서 제국대장공주 궁으로 바뀌게 되면서 대전도 지어지고 또 양루라는 건물도 등장하고 향각도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순양궁이 이제 개경 도시구조와 권력의 새로운 중심이 돼요. 이건 평지입니다. 평지. 오천흑천. 개경 도심을 흐르는 천이 오천이거든요. 여기 자리 잡습니다. 평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궁궐의 변화 과정에는 또
충선왕과 충렬왕의 갈등도 이게 또 숨어 있습니다. 예, 이게 원래 고려왕은 이제 몽골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충렬왕은 제국대장 공주랑 결혼했잖아요. 쿠빌라이 칸의 친딸. 또 충선왕 그 사이에서 태어난 충선왕도 몽골 공주인 개국 공주와 또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근데 충선왕은 아버지 충렬왕과 갈등이 되게 많았고, 도전이죠, 도전. 또 몽골 공주와 고려왕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어요. 충렬왕도 제국대장 공주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물론 충렬왕이 바람 피운 때문이기도 하지만 충렬왕이 이제 아내 제국대장 공주한테 뺨도 몇 번 맞았어요. 이렇게 구타를 당하기도. 또 충선왕하고 개국대장 공주하고도 사이가 좋지는 원만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충선왕은 반은 몽골인이고 반은 고려인인데, 충선왕은 고려 여인들을, 고려 왕비들을 사랑을 많이 합니다. 몽골 공주, 개국 공주하고는 충선왕은 좀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 충선왕이 아버지를 몰아내요. 어머니가 이제 좀 일찍 죽거든요. 아파서, 제국대장 공주가. 그게 다 아버지 탓이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몰아내요. 충선왕은 막강,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잖아요. 외손자. 그러니까 막강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몰아냈어. 왕이 돼요. 예. 그러다가 너무 싸우니까 이제 원나라도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충선왕을 잠깐 데려가고 충렬왕을 포기시키고 그러는데요. 결국 또 충선왕이 아버지와 싸워서 다시 포기합니다. 그래서 충선왕이 이제 순양궁을, 그 어렵게 지은 그 순양궁을 희사해서 민천사로 만들어버려요. 어머니를 위한 절로, 어머니 제국대장 공주 명복을 비는 절로 만들어버리죠. 순양궁을. 그리고는 그 별궁인 영경궁을 왕궁으로 중건해서 전궁처럼 사용돼요. 이 영경궁이. 영경궁은 그 봉골 대궐의 동쪽에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경궁이 계속해서 이제 전궁으로 쓰이는 거, 전궁처럼, 예, 공민왕대까지도 그렇게 쓰입니다. 자, 그래서 원간섭기 개경궁궐이 복잡하게 전개되는데, 자, 봉궐이 일단 복원이 되긴 하잖아요. 봉궐. 근데 이제 황성은 사라졌어요. 황성은 사라지고 이제 궁성입니다. 궁성만 남은 건데, 봉궐 궁성이죠. 근데 궁성도 이제 강안전 중심으로, 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왕에게 제사하는 뭐 경영전이나 또 구정도 있고, 격관들이라고 하는, 여기서 행사를 많이 하죠. 또 의복루, 구정 앞에 있는 그 루, 여기에 왕이 행차해서 행사를 하죠. 근데 이게 다 의례장소로 주로 쓰여요. 의례장소. 강안전은 뭐 원래 중강전에서 시작된 거니까, 연등회도 강안전에서 계속 열리죠. 그러니까 봉궐은 이제 의례장소로 쓰이고, 국왕은 이제 평지에서 주로 사는 거예요. 사판궁, 뭐 재상궁. 그러다가 왕비가 이제 제국대장 공주가 원래 주판궁에 있다. 주판궁을 중창해서 또 순양궁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또 왕이 여기 와서 또 살게 되면서 순양궁이 이제 왕궁이 된 거죠. 왕궁으로 쓰다가 이 순양궁을 바로 민천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절로 바로 충선왕이 어머니 위해서 명복을 빈다면서. 그러면서 바로 영경궁이 왕궁으로, 충선왕이 영경궁을 이제 중창해서 왕궁으로 계속 씁니다. 거처 장소로, 공민왕 때까지. 그래서 조선시대에 막 봉궐하고 영경궁을 헷갈려 하는 거죠. 고려 말에 이렇게 영경궁이 전궁처럼 쓰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기록에서 막 고려 봉궐을 영경궁으로 기록한 게 꽤 돼요. 왕비는 또 축판궁에 왕비가 이제 연덕궁에 거처하기도 합니다. 자남산 연덕궁.
연덕궁, 나중에 노국대장공주는 예, 연덕궁에 거처하게 되죠. 하여튼 이러한 원간섭기 개경의 궁궐은 본궐의 기능이 약화되니까 굉장히 분산적입니다. 왕이 또 거처하는 곳은 또 별궁 다른 데고 이렇게 주로 이제 왕은 이제 몽골풍의 영향인지 또 몽골 공주가 있잖아요. 몽골 공주도 있으니까 평지에 사는 걸 선호하는 거죠. 그리고 황성은 이제 폐기됐어요. 몽골의 위상과 기능은 굉장히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자, 개경의 이제 불교사원, 뭐 계속해서 불교 시대입니다. 이 원간섭교를 하면서 고려 불교는 오히려 이제 대중화가 더 많이 된 거, 대중화. 그리고 이제 몽골 영향도 받게 되고, 원나라 몽골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원간섭기, 특히 개경 불교사원들, 친원적이다, 뭐, 친원파다 막 비난하는 연구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비난은 뭐, 맞을 수도 있지만 또 편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교 성리학이 도입되고 유교 시설도 원간섭기에 막 생겨나는데 유교 시설도 다 황제, 원나라 황제 찬양해요. 근데 연구자들은 유학자들이 원나라 찬양한 거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원간섭기에 반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원간섭기 반언하면 죽음이죠. 자, 보면 이제 봉원사가 뭐 우선적으로 되는 거죠. 봉원사 왕건을 모시는 사당, 진전사원이잖아요. 봉원사라는 절은. 뭐, 여기 보면 뭐, 법왕산 8관에 하고 이러니까 다 복원이 되는데, 근데 또 새로 생겨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간섭기에 보이는 이런 묘련사 이런 거. 바로 원황제의 복을 위해서 충렬왕과 제국공주가 만든 묘련사고, 신묘사는 또 충렬왕이 중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와 관련이 또 있는 거죠. 민천사는 바로 아까 충선왕이 어머니를 위해서 순양궁을 민천사로 만들어버린 거 이렇게. 그래서 원황제와 황실의 복을 비는 기능을 수행한 건 물론 사실이죠. 그건 개경 사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지방의 사원도 그렇고요. 뭐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속국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건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성리학 그 계통도 불교만 비난할 건 못됩니다. 유교 성리학 사실 유교 성리학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중국 중화를 많이 좋아하죠. 물론 몽골은 이제 중화를 지배하는 새로운 또 제국이죠. 자, 경천사 대리석탑은 바로 몽골과 고려의 결합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시설입니다. 건축물이죠. 10층 대리석탑이죠. 라마 밀교 양식이고 고려 양식이 결합된 거라고 해요. 기왕의 측근 고영보가 주도했습니다. 경천사에 원래 있었던. 근데 이게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반환이 돼서 막 여기저기 떠돌았어요. 워낙 엄청난 건물이, 높은 건물이라서 말이죠. 근데 그래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복도에 다시 조립되어서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물론 원래 자리가 아니어서 아쉽긴 하지만요. 이건 대리석입니다. 이 대리석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나라 대리석이 좀 귀하죠. 강원도나 이런 데 좀 있긴 한데, 아마 수입했을 것 같아요. 아마 대리 이런 데 있잖아요. 윈난성, 딸이 이런 데, 대리석의 고장. 그런 데서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하여튼, 원나라라든지 원나라 수도 대도와의 교류가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연복사의 새로운 종이 주조대 연복사, 원래는 보제사를 절인데 연복사라는 명칭으로 개칭이 되거든요. 여기 새로운 종도 바로 몽골과 고려의 합작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일단 어린 왕인 충무광, 그리고 어머니인 덕령공주, 충여왕의 왕비 덕령공주 요청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
종이에 새겨진 글, 연목사 신주 종명, 새로 만든 연목사 종에 새긴 글이 바로 이 곡의 글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곡은 유명한 목원 이색의 아버지죠. 이 곡은. 그래서 원과 고려의 교류, 신앙이나 기술의 교류를 잘 보여주는 종입니다. 뭐 발언자, 연목사 종 발언자들은 이렇게 적어봤는데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바로 내정 간섭 기관인 정동행성 그 관원들이 많이 추측이 돼요. 예. 거기다가 기술자는 바로 원나라 행성 중에 강절행성, 중국의 강절행성 기술자, 적송장수라는 기술자들이 추측이 돼서 연목사종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금강산종을 만들게 왔거든요. 근데 마치고 돌아가다가 연목사종을까지 만들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국제적인 협력산물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목사종 말이죠. 자, 이 수월관음도는 원래 유명하죠. 관음도로. 바로 이게 충선왕의 숙비가 후원해 만든 거예요. 원래 충선왕의 숙비는 아버지 충렬왕의 그 숙창원비였거든요. 왕비.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들이 이제 빼앗은 셈이에요. 그래서 숙비가 되는데, 이 충선왕의 숙비가 개경에서도 이런 불교 사업을 많이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월관음도가 가장 빼어난 작품이라고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일본의 그 신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또 연목사 종입니다. 예, 이게 연목사 종, 또 경천사 10층 대리석탑, 예, 궁중관관에 서 있죠. 예, 연목사 종은 개경의 남대문, 내성 남대문에 지금은 달려 있습니다. 이 연목사 종은 우리나라 범종의 역사에서 바로 전환점이에요. 바로 이게 중국종 스타일이거든요. 우리나라 종하고 많이 다르죠. 예,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3등분 하는 듯이 이런 게 원래는 우리나라 종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중국 양식으로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해요. 예. 자, 이처럼 원간섭 개경 궁궐은 이제 황제국 체제의 개경을 상실하는 거예요. 또 개경 궁성은 의뢰용으로 주로 쓰이고 고관거처는 평지 쪽으로 가게 되고요. 목사의 범정이라든지 경천사 탑은 몽골과 고려의 합작품, 국제적인 면모를 좀 보여주죠.